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로공사 현장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앞에 신호등은 차량 녹색 신호였고요. 정상적으로 직진하려는데 갑자기 트럭한테 쾅!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도로공사 중이고요. 불박차 첫 번째 차로를 잘 가고 있습니다. 앞에 신호는 녹색 신호고요.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고에 대해 불박차는 상대 트럭이 신호위반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100대 0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상대편은 처음에는 내가 잘 있는데 갑자기 와서 때렸으니까 불박차 가해 차량이야! 이렇게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움직였네. 미안. 그러나 신호하고는 무관해. 신호등은 저 뒤에 있는 거잖아. 내가 신호 위반했으면 100대 0 인정해주겠지만은 그럼 난 신호 위반 아니야. 따로 100대 0은 절대 안 돼. 무슨 소리야? 안 보였잖아. 안 보여서 갑자기 나보다 어쩌라고? 보이든 안 보이든 항상 조심해서 운전했어야지. 게다가 나는 전주동 불빛까지 비추고 있었잖아. 그리고 내 트럭은 옆에 측면에 보조등이 몇 개 있었어. 그걸 잘 봤어야지. 그걸 왜 못 보고 100대 아니면 80대 20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신호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난 지점이 어디인지 살펴보죠. 불박차가 잘 가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죠. 신호등은 저 앞에 있습니다. 저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 위에 신호등이 있고 상대 트럭이 나온 것은 공사 현장, 도로공사 현장 그 가운데 틈이 있었어요. 그 틈으로 나온 거예요. 저 신호등보다 전입니다. 따라서 신호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신호위반 아니라 하더라도 안 보였던 차가 갑자기 쑥 튀어나오면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과연 상대차가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 가고 있죠. 공사 현장 옆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트럭 옆에 트럭이나 버스 옆에 보면은 긴 차들은 주황색 불이 조그만 거 달려있죠. 여기 달려있네요. 하나, 둘, 셋. 이거 봐! 불 보이잖아? 이거 봤으면 내가 트럭이 있다는 거 봤어야지! 그리고 나 전주등 켜고 있었어. 전주등 불빛이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전주등 켜고 있고 옆에 보조등이 있고 밤에 그게 안 보여?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는 난 그게 여기 공사 현장에 불이 많으니까 공사 현장 중에 불인 줄 알았지 난 그게 트럭에 불인 줄 몰랐어요.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전주등 불빛을 봤어야지. 거기 전주등 불빛이 나한테는 안 보였어요. 분명히 한쪽은 전주등 켰다 그러고 트럭에 헤드라이트 쫙 퍼져나가는데 근데 불박차 운전자는 못 봤다 그러고 왜 그랬을까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트럭에서 전주등 불빛이 나가는 그 방향에 바로 여기가 횡단보도죠. 횡단보도 훤합니다. 트럭의 불빛에 의해서 횡단보도가 훤한 것이 아니고 요 신호등 바로 옆에 밝은 라이트가 있습니다. 밝은 등이 있어요. 밤에 횡단보도를 비춰주는 라이트가 설치된 곳이 많이 있죠. 저 라이트가 횡단보도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트럭의 불빛은 그 바로 위에 횡단보도 위에 이 화단을 조금 비치네요. 전체적으로 밝은 것에다가 조금 더 예컨대 형광등 밝게 켜놓고 거기다 프레시 비치면은 프레시 불빛이 보이나요? 자세히 보면 프레시 불빛이다 하는 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밝은 불빛에 옆에 조금 자동차 전조등이 비춰지면은 묻혀집니다. 따라서 불박차 운전자 서서 오는 게 아니고 걸어오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타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달려오던 상황에서 저기 횡단보도에 거기에 불빛이 비춰지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신호는 차량 진행 신호구나. 그 신호를 보고 가고 있는데 공사 현장 그 사이에서 넓은 공사 현장 사이에서 펜스에 의해서 가려졌던 곳에서 트럭이 미리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불박차가 지나가려 하는 그 순간에 쑥 나오면 안 보이지요. 일부러 뭐가 있나 없나 보면 보이겠지만 달려오면서 앞쪽을 볼 때는 그리고 그 공사 현장의 중간에 차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불박차 운전자는 몰랐죠. 계속 펜스가 연결된 줄 알았죠. 그런 곳에서 서 있던 차가 스르륵 나오면 불박차 운전자 피할 수 있을까요?
미리 안 보였습니다. 낮이었으면 보이지만 밤이기 때문에 불빛이 있지만 그것은 공사 현장의 다른 불빛에 묻히고요. 라이트를 비추지만 그것은 횡단보도 위에 그 라이트 환한 불빛에 묻히고요. 그래서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갑자기 툭 나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신호위반이든 아니든 불박차로서는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차 들어올 때는 너무 가까웠고요. 언제 들어오나요? 불박차 속도 5, 60은 충분히 되어 보이죠? 그런데 바로 상대차가 여기서 몇 메타 되겠습니까? 5m 조금 더 될까요? 어떻게 피합니까? 걸어가고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따라서 보이지 않았고 들어올 때는 도저히 피할 수 없고 불박차로서는 불가항력이었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신호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용서에다가 제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로 변경하는데요. 다른 차도 같은 방향으로 차로 변경하다가 일어난 사고, 즉 내 차는 3차로에서 2차로 들어가고요. 상대 차는 1차로에서 2차로 들어오다가 꽝 부딪힌 사고인데요. 보통 동시 변경 사고라고 그러죠. 동시 차로 변경 중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트럭인데요. 3차로 가다가 2차로 들어갑니다. 2차로 들어가는데 쿵! 어떤 사고인지 잘 안 보이시죠? 영상 다시 보시면요. 불박차가 3차로 가고 있죠. 여기 검은 자동차. 불박차가 2차로 들어갈 때 1차로 가던 저 검은 차 깜빡이 켜지 않았어요. 깜빡이 켜지 않고 1차로 2차로 들어오다가 꽝 부딪힌 사고인데요. 후방 영상을 보시면은 어떤 상황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트럭인 게 확실하게 보이죠? 네, 1톤 트럭입니다. 3차로 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깜빡이 켜고 2차로 서서히 들어갑니다. 2차로 들어가고 거의 이제 한 3분의 2 정도 들어왔는데 그때 상대차가 들어오면서 쾅!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 트럭 운전자는 아니 깜빡이 안 켜고 이렇게 쑥 들어오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 사고는 100대 0이죠?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상대차는요. 무슨 소리예요? 트럭도 차로 변경 중, 승용차도 차로 변경 중, 둘 다 차로 변경 중에 일어난 사고예요. 그래서 50대 50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갔으니까 그럼 나한테 조금 더 과실이 있다 쳐서 트럭에게 40, 승용차 60 또는 30대 70 그 정도는 될 수 있지만 100대 0이라뇨? 아유 100대 0은 없어요. 바퀴가 부르고 있는데 100대 0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보험사는 동시에 차로 변경하다 일어난 사고는 50대 50에서 출발한다 그러는데요. 50대 50일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는 3차로, 하나는 1차로 이렇게 잘 가다가 둘 다 깜빡 키자마자 동시에 쑥 들어오다 부딪혔다. 둘 다 똑같죠. 그런데 동시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한쪽은 먼저 들어가고 있고 나중에 들어온 차랑 부딪혔다. 그때는 둘 다 깜빡이 켰다면 먼저 들어온 차가 보호받아야 되겠죠. 먼저 들어오고 있는데 나중에 들어온 차, 이 차의 잘못이 더 커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50대 50에서 출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둘 다 차로 변경 중이니까 50대 50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 기초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트럭은 아까부터 들어오고 있었죠. 저 앞에 승용차 가고 있었어요. 트럭 3차에서 깜빡이 켜고 수룩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일단 트럭이 먼저 들어온 거죠. 앞에 가던 승용차 트럭을 못 보고 쑥 들어온 거죠. 둘 다 깜빡이를 켰다 하더라도 승용차 잘못이 훨씬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트럭은 깜빡이 켰어요. 3차로에서 2차로 들어갈 거니까 왼쪽 깜빡이 켰죠? 왼쪽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 게 쑥이 아니라 한참 들어옵니다. 만일 승용차가 깜빡이 켰으면 저 승용차 들어오려고 그러나? 저 차가 나를 갖다 못 봤을 수도 있어. 또는 저 차가 나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럼 내가 빵 한번 해줘야지. 빵! 해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깜빡이 켜지 않고 잘 가고 있으면 저 차는 1차로 계속 가는 차야. 나는 2차로 들어가면 되니까 2차로에 아무 차도 없어. 안심하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1차로 차가 쑥 들어오면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앞쪽 영상 다시 보겠습니다. 불박차가 들어가고 있죠? 저 앞쪽에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아직 저 승용차는 1차로 향하고 있고요. 똑바로 돼 있죠? 게다가 방향식이 켜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 차는 1차로로 계속 가는 차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직까지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2차로 지나는 순간 이때 들어오죠. 승용차가 지날 때까지 그 차가 들어오는 게 안 보였어요. 그렇다면 불박차는 1차로 승용차 계속 똑바로 갈 거다. 그럼 난 2차로 들어가면 된다. 앞에 비어있다. 여유있게 쓱 들어가서 이제 궤도에 정상 진입하는데 그때부터 톡 들어오면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예상을 못하죠. 깜빡이 안 켰으면 그 차가 들어올 걸 예상 못합니다. 깜빡이 켜지 않았더라도 그 차가 약간 삐딱하면은 저 차가 2차로 들어오려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 삐딱하지 똑바로 가고 있었어요. 그 차가 들어올 것을 예상 못했습니다. 게다가 어느 차의 속도가 더 빨랐나요? 불박 트럭이 상대적으로 빨랐습니다. 승용차가 저 앞에 있었어요. 근데 불박 트럭이 지날 때 들어왔어요. 불박 트럭이 과속했다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가는데 승용차 상대적으로 느리게 간 거죠. 승용차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지나간 불박 트럭이 지나가는 순간 쑥 못 피합니다. 어떻게 피하겠어요? 트럭으로서는 부딪힌 다음에 사고를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불박 트럭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스르륵 들어오는 차 예상도 못했고요. 그 차가 들어올 때는 불박 트럭이 이미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고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동시 변경 중 사고가 아니고 불박 트럭은 정상적으로 진로 변경하면서 차로 변경 거의 맞춰가는 중에 승용차 깜빡이 없이 갑자기 툭 들어온. 따라서 트럭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오른쪽 진출로로 나갔던 차가 갑자기 되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나갔던 차 속도가 떨어졌죠? 속도 떨어진 상태에서 아니다 다시 들어오면 뒤에서 달리던 차랑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고속도로 잘 달리고 있는데요. 오른쪽 트럭 있죠? 트럭 앞에 승용차 나갔던 이거 이번 사고에 대해 불박차 운전자는 나갔던 차가 되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트럭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차 속도가 삐뚤어져 있었잖아요. 나는 80으로 달리고 있는데 속도 차이가 있으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차 100% 잘못이죠. 이런 주장이고요. 그런데 상대편 보험사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나갔다 다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다시 2차로 똑바로 서 있는데 근데 뒤에서 들이받았잖아요.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더 많이 잘못한 거죠. 나는 깜빡이까지 켜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주장입니다. 결국 서로가 상대편이 더 많이 잘못했다고 주장해서 이번 사고는 분심이 부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나갔다 들어온 차 60, 불박차 40으로 결정이 내려졌답니다.
나갔다 들어온 차지만 이미 차로 변경이 완성됐다. 이 차례 똑바로 서 있는 걸 들이받았다. 그리고 갑자기 들어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다. 따라서 뒷차가 앞을 잘 봤으면 들이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뒷차에게도 불박차에게도 40% 잘못이 있다.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답니다. 과연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결국 분심의 결정은 깜빡 켜고 들어왔고 그리고 이 차례 완전히 들어왔으니까 여유가 있었다. 미리 보였고 여유가 있었는데 왜 못 멈췄느냐. 그런 취지에서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영상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박차 시속 80 정도 달리고 있고요. 상대차 오른쪽으로 들어갔죠. 이때 브레이크 들어와 있죠. 트럭 브레이크 들어와 있고요. 그 앞에 상대차도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레미콘이 있죠.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들 커브 돌아서 나가야 되니까 속도를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곳은 대체로 시속 40, 시속 50 정도로 속도가 낮아집니다. 불박차는 직진하고 있었고요. 상대차는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바로 앞에 레미콘이 있으니까 속도가 떨어진 상태였죠. 오른쪽으로 나갔다가 여기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깜빡이 켜는데요. 깜빡이 켰을 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트레일러 길이가 20m는 안 되죠. 트레일러 앞부분에서 승용차까지 약 한 4, 5m? 전체적으로 살필 때 약 20m 전후 돼 보입니다. 불박차가 시속 8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1초에 22m를 굴러가게 됩니다. 시속 60km로 달릴 때 빨리 브레이크 잡으면 3점 몇 초 걸립니다. 시속 80이면 4초 또는 5초까지 걸릴 수 있는데요. 상대차가 왼쪽 깜빡이를 켰을 때 그 순간부터 사고 날 때까지 시간이 겨우 3초? 3초 만에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불박차로서는 하면서 브레이크 잡는 수밖에 없죠.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왼쪽으로 1차로 차들이 오잖아요. 오른쪽으로 트레일러 있잖아요. 불박차로서는 갑자기 백색 안전지대를 침범해 들어온 차를 보고 급히 브레이크 잡아보지만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깜빡이가 암행어사 마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백색 안전지대 거기를 넘어 들어오는 거 예상할 수 있나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만약 상대차가 긴 백색 안전지대를 비스듬하게 들어와서 이 차례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면 그 시간이 5, 6초 걸렸다면 그동안에 왜 못 멈췄느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들어와서 사고 날 때까지 불과 3초? 3초 조금 더 될까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깜빡이 켰든 안 켰든 차로 변경이 완성돼서 이 차례에 완전히 들어섰든 안 섰든 불박차로서는 예상도 못했죠. 그리고 발견한 순간 아무리 빨리 브레이크를 잡아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던 사고입니다. 이 사고에서 100대 0이 되려면 한 가지 더 검토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곳의 제한 속도가 얼마냐? 혹시 그곳 제한 속도가 시속 40, 50이었다 그러면 왜 속도를 줄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불박차는 서울 과천 방향으로 빠지기 위해서 시속 80km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불박차에게는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오른쪽으로 빠졌다가 무모하게 다시 되돌아온 상대차의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2, 3, 4, 5차로에 4차로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4차로 앞에 가는 차들이 천천히 가네요. 그래서 5차로에서 먼저 가려고 하는데 4차로 앞에 있던 차 갑자기 우회전에 들어오면서 쾅!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4차로 가고 있죠. 4차로 앞차 느리게 하니까 5차로 가려고 그러는데 저 앞차가 우회전! 아이쿠! 우회전에 들어온 차는 피하면서 핸들 틀다가 보도블로 들이받으면서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님들은 상대가 갑자기 우회전을 들어왔으니까 저로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 맞죠? 라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상대편 보험사는 100대 0이에요. 안 부딪혔잖아요. 부딪혔으면 100대 0인지 여부를 생각해 보겠지만 부딪히지 않은 건 기본적으로 60대 40이에요. 이번 사고는 양보해 주더라도 70대 30까지는 해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앞에 택시 말고 그 앞에 택시가 우회전 들어옵니다. 앞에 신호등은 직진 신호. 그리고 4차로는 직진차로, 5차로는 직진도 되고 우회전도 되고. 불박차가 5차로 직진하는 거 잘못 아닙니다. 5차로 직진해 가려는데 이때 앞에 택시가 깜빡이면서 우회전하는 게 보이는데요. 상대차는 아까 브레이크 잡았죠? 우회전하려면 속도를 낮춰서 돌아야 되죠? 불박차는 앞에 차보다 먼저 가려고 속도를 내서 쭉 가는 중이죠? 과속이란 뜻은 아닙니다.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가고 상대차는 속도가 떨어지고 속도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두 차의 거리 얼마나 될까요? 10m가 채 안 돼 보이죠? 두 차의 속도 차이 때문에 택시가 우회전 들어오고 불박차 직진 가면 불과 1초 만에 또는 1점 몇 초 만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 앞차가 그랬다면 미리 보이니까 알 수 있지만 다른 택시가 들어와서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안 보였습니다. 겨우 피하긴 피했지만 부딪힐 걸 겨우 피한 거예요. 부딪혔다면 몇 대 몇일까요? 거기서 그 차가 이렇게 들어올 걸 예상 못했어. 너무 가까웠어. 못 피했어. 그게 바로 100대 0이죠. 그렇다면 이번 사고 100대 0일까요? 100대 0이 되려면 불박차에게 꼬투리 잡힐 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영상 속에서 꼬투리가 있나 없나 찾아보십시다. 불박차가 오른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가면서 우회전한 차는 미리 5차로 붙었어야 됩니다. 미리 5차로 붙어서 천천히 돌아야 되는데 이미 정선 지나서 교차로에 들어갔던 차가 갑자기 꺾고 들어온 거 그걸 어떻게 피해? 이거 100대 0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불박차가 왜 5차로로 들어갔을까요? 앞에 차들 천천히 가니까 내가 먼저 가려고 들어간 거죠. 앞차보다 먼저 간다. 추월이죠, 추월. 법적인 추월은 내 앞차를 옆으로 해서 다시 그 앞으로 들어가는 거, 디귿자 형태로 들어가는 것을 법적인 추월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옆차로에서 쭉 가는 거, 그것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추월은 아니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차보다 먼저 가는 거 실질적으로는 추월이죠. 불박차가 오른쪽으로 우회전하게 해서 5차로 들어갔다? 그건 아니죠. 불박차 직진이에요. 앞에 가는 차보다 먼저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중요한 겁니다. 추월은 오른쪽 차로로 해야 될까요? 왼쪽 차로로 해야 될까요? 왼쪽 차로로 해야 됩니다. 왼쪽 차로로 갔으면 상대차가 좌회전을 안 해요. 신호가 녹색 신호예요. 직진 신호예요.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못합니다. 따라서 왼쪽으로 갔으면 이번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차들이 제일 바깥 차로에서 우회전 하나요? 가끔 여기다 하면서 오른쪽 차로 아닌 데서 우회전, 크게 우회전하는 차들도 있죠. 상대차가 우회전할 때 상대차는 5차로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불박차가 너무 급하게 들어간 겁니다. 영상 속에 답이 있습니다.
2차로, 3차로 차는 잘 가는데요. 4차로에 저 앞에 브레이크 들어오고 차 한 대 들어오고 불박차. 지금 속도대로 빨리 가려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차로 변경하는데요. 여기서 앞차의 간격이 얼마나 되나요? 10m? 안전거리라는 것은 앞에 잘 가고 있는 차, 그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띄워서 그 차가 갑자기 멈추면 나도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거리를 뜻합니다. 차로 변경할 때도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차로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딱 변경했을 때 거기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만일 불박차가 이 정도가 아니라 30m 정도 여유를 두고 5차로 들어갔다면, 그랬으면 앞에 택시, 우회전하는 택시가 차가 있네? 우회전 안 하거나, 또는 불박차가 저 차를 먼 거리에서 여유 있게 발견하고 빵 하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앞차와 약 10여 m 가까운 거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서로 못 본 겁니다. 안전거리 두고 들어갔더라면 서로가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못한 점이 불박차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진차에서 우회전에 들어온 차가 더 많이 잘못했고요. 과실률은 80대 20 정도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와 자전거, 특히 어린이가 탄 자전거랑 부딪히면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됐다고 그러죠. 약자 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게다가 상대편이 어린이면 더욱더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무척 억울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자동차 운전자가 많이 억울해하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좁은 길을 진행하고 있는 약간 오르막길인데요. 길이 좁죠. 올라가는데 자전거가 좁은 길에요. 불박차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덕으로 올라가서 속도를 줄이는데 갑자기 자전거 보여요. 그래서 바로 멈췄어요. 속도가 느리니까 바로 멈출 수 있었죠. 그런데 자전거는 안 보였던 자전거가 자동차 불박차의 조속 쪽을 때립니다. 자동차는 멈췄는데 자전거는 브레이크를 못 잡았어요. 자전거 브레이크가 이렇게 잡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잡는 것도 있죠. 근데 브레이크를 이렇게 손 잡고 오다가 꽉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브레이크에 손이 가지도 못하고 브레이크 잡지도 못하고 와서 부딪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어린이 사고랑 부딪혔으니까 당연히 불박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치료 다 해주고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불박차 운전자는 내 차에 어린이가 다쳤으니까 그럼 내 치료는 해주겠다. 내 보험으로 치료는 해주겠다. 내 차 망가진 거, 자전거 내 차 들이봐도 내 차 망가진데 이건 어떡하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알아서 해야 돼요. 자차 처리하는 거 마음대로 하세요. 무슨 소리냐? 내가 잘못했냐? 어린이가 잘못했냐? 아유, 어린이가 사고 났으면은 자동차 잘못한 거죠. 아니 내가 치료는 해주겠는데, 인도적으로 치료는 해주겠는데 난 일단 억울하다 라는 입장인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자전거 부딪혔으면 자동차가 잘못이다. 특히 어린이 자전거랑 부딪혔으면 당연히 자동차 잘못이다. 자동차가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어린이가 탄 자전거라고 해서 당연히 자동차 잘못이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이 어린인지 어른인지 할아버지인지 구분이 되나요? 모자 푹 눌러 쓰고 오면 60세 넘었는지 이제 30세인지 11살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아주 어린이 초등학교 1, 2학년생, 2, 3학년생 그러면 작으니까 보이죠. 저기 꼬마가 운전하네. 자전거 타고 오네.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덩치가 산만한 애들도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너 아직까지 만 13년 안 됐구나. 너 어린이구나. 근데 멀리서 볼 때는 애들인지 어른인지 모릅니다. 사고 난 다음에 우연히 어린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연히 가해 차량이 되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가해 차량이냐 피해 차량이냐 과실비율 따질 때는 상대가 어린이건 성인이건 따지지 않고 사고 자체를 놓고 따지는 겁니다. 이번 사고에서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우선 풀박차는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천천히 올라가죠? 그리고 이곳은 도로가 좁아서 맞은편 차가 오면 서로 양보를 해주면서 가야 될 규정지죠. 차 두 대 교행이 안 됩니다. 오른쪽 없어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때 어차피 풀박차는 올라가면 멈춰야 돼요. 직진이든 좌회전 하려고 그러면 신호가 떨어져야 되니까요. 앞에 빨간불이에요. 또 우회전 하려면 앞에 넓은 길에 차들이 다녀요. 어차피 멈춰야 되는 곳에 다 올라서 멈추려고 하는데 자전거 갑자기 나타나 바로 멈췄어요. 나는 멈췄는데 자전거가 멈추지 못하는 걸 때렸습니다. 일단 멈춘 쪽과 멈추지 못한 쪽, 멈추지 못한 쪽이 잘못이죠. 그럼 자전거 더 많이 잘못이죠. 자전거 차입니다. 자동차 대 자전거 꽝, 차 대 차 사고예요. 자전거가 더 많이 잘못했죠? 일단 자전거가 가해 차량입니다. 풀박차 운전자 어떻게 했어야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언덕에 올라갈 때 자전거 안 보여요? 차도 안 와요? 그럼 올라가야죠. 1m 가다가 혹시 오나? 또 1m 가다 오나? 그렇게 못하죠. 쭉 올라가서 언덕 끝에서 이제 멈추려고 하는데 속도를 줄이는데 그때 갑자기 보여요. 그럼 멈췄어요. 풀박차 멈춘 거 얼마나 될까요? 자전거 보이고 쭉 올라가죠. 여기서 올라가고 이때 아직 안 보였어요? 이때 아직 안 보였어요? 이때 보입니다. 이때 보이고 자동차가 멈추는 것은 한 1, 2m가 채 안 되죠. 근데 자전거는 내리막에서 빠르게 달려와서 들이받습니다. 풀박차가 자전거를 미리 봤으면 빵빵이라도 해주겠죠. 안 보였어요. 더 미리 멈춰야 된다? 어디서 멈춥니까? 이제 언덕백에 올라왔으면 이제 멈출 타임이죠. 그 타임에 멈췄어요. 풀박차 운전자 말고 이 방송 보시는 그 누구라도 저런 사고 피할 수 있나요? 100명 중에 피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나는 멈췄는데 상대가 때리면 어떻게 피합니까? 저기서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날 거야. 그걸 미리 알고 가면은 좀 뒤에서 쓰면은 멈출 수도 있겠죠. 뒤에서 미리 서갖고 보이지 않는 자전거한테 빵빵빵빵빵빵 하면 그럼 그러면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본 없었습니다. 각본이 없었어요. 못 피하죠. 보이지도 않았고 나는 바로 멈췄는데 나를 때리고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상대가 어린이라 하더라도 이 사고는 잘못이 없어요. 약자 보호 원칙? 나한테 잘못이 있어야 치료해 주는 거죠.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 대기하다가 좌회전 신호 떨어지는 걸 보고 좌회전했습니다. 좌회전 한 다음에 왼쪽은 1, 2, 3차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1차로로 좌회전해서 가시나요? 아니면 2차로로 가시나요? 불박차가 좌회전해서 2차로 쪽으로 가는데
저 맞은편에서 우회전에 들어온 차가 불박차를 쾅 때리는 사고입니다.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앞에 차 한 대 신호 대기하고 있죠. 앞에 차를 잘 보세요. 저 차가 사고 납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했는데요. 자, 저 앞에서는 우회전하는 차들도 있고요. 트럭도 있고 검은 승용차도 있고. 그런데 어허. 불박차가 사고 난 차가 아니고요. 불박차 앞에 있는 차가 사고 난 겁니다.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왼쪽에는 1, 2, 3차로가 있습니다. 2차로로 좌회전에 들어가는데 이미 앞에는 트럭도 있었고 검은 승용차도 있었어요. 트럭은 3차로로, 검은 승용차는 2차로로, 검은 승용차 뒤쪽으로 좌회전에 들어가는데 저 뒤에서 우회전에 들어오던 흰색 승용차가 불박차 뒤를 때립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아니 내가 잘 가는데 왜 뒤에서 때립니까? 그리고 빨간불일 때 우회전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우회전 못할 때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하여튼 우회전은 제 잘못이죠. 나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을 뿐인데 내 뒤를 때리면 내 잘못은 없는 거죠.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아니에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더라도 우회전에 오는 차들이 아까 보였잖아요. 트럭도 있고 검은 승용차도 있고 그러면 그 뒤에서 또 흰색 차가 또 오고 있으니까 그 흰색 차에 대해서 조심했었어야죠. 항상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사고는 100대 0은 아니고요. 이번 사고는 80대 20인데 90대 10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뭐 이런 입장입니다. 과연 이번 사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차에 잘못이 있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먼저 상대차가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하죠. 내가 좌회전, 맞은편도 좌회전, 양쪽이 이렇게 좌회전이면은 그러면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입니다. 그럴 때는 우회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저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면 그럼 우회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회전하면 신호 위반이에요. 지금 상황은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기 때문에 상대차, 맞은편 차가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빨간불에 우회전하는 거죠. 상대차, 우회전할 수는 있지만 그 우회전은 보통 비보호 우회전이라는 말도 씁니다. 즉, 우회전할 수는 있지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들에게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좌회전하고 있고요. 저쪽에 차가 천천히 섰다가 출발하는데요. 이때 누가 더 먼저 횡단보도에 들어갈 상황인가요? 이 차로에 흰색 차 먼저 들어가고 있죠. 아직 상대차, 흰색 차 먼저 들어왔는데 이제 상대차는 횡단보도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고 있는데 쫓아와서 뒤를 때립니다. 쫓아와서. 여기서 우회전할 때 빨간불에 우회전하는 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에게 방해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회전한 차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천천히 돌도록 돼 있어요. 우측 가장자리에 붙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회전에서 1, 2, 3차로면 3차로로 우회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처음엔 천천히 출발하다가 속력을 내서 빠르게 들어왔죠. 그리고 3차로 저 트럭 뒤로 갔다가 그리고 차가 없을 때 2차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대각선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때 좌회전한 차는 이미 이 차례에 똑바로 접어든 상태였어요. 앞에 가는 차를 뒤에서 쫓아서 때렸습니다. 만일 상대차가 우회전에 들어온 차가 좌회전한 차랑 둘이 비슷하게 오고 있다면 저 차가 멈추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 차가 당연히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럴 때는 정상적으로 좌회전한 차도 상대차가 만일 양보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야 돼요. 하지만 좌회전차가 먼저 앞선 상황이죠. 앞섰는데 양보할 수 있나요? 좌회전차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꼬투리 잡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 문제되는 게 있어요. 1차로에서 좌회전했지 않느냐? 1차로 좌회전했으면 1차로로 가야지 왜 2차로로 왔느냐? 이것을 시비 걸 수 있는데요. 만일 좌회전한 차가 지금은 한 차로만 좌회전할 수 있어요. 1차로만. 그게 아니고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자 두 대가 좌회전한다면 그때는 1차로 차는 1차로 가야 되고 2차로 차는 2차로 가야 되고 각자의 유도선을 따라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곳은 좌회전할 수 있는 차로가 하나예요. 한 차로만 좌회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일 앞에 있었어요. 앞이 뻥 뚫려 있어요. 1차로 가든지 2차로 가든지 내 마음이죠. 선택이죠. 차로가 하나의 차로서 넓어진 거예요. 만일 다른 차들이 있으면 내가 조심해야 되지만 앞에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2차로에서 1차로로 빠져나간 중입니다. 2차로가 비어있어요. 비어있는 2차로 간 거 그게 잘못입니까? 잘못 아닙니다. 따라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차 그리고 앞에 가고 있던 차 잘못이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우회전할 때 제일 바깥차로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이미 앞에 2차로 가고 있는 차를 쫓아가서 때린 우회전체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톨게이트에 하이패스 구간이 있죠. 하이패스 구간으로 진입하는 차들 친절하게 파란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보통 그 파란 선을 따라 쭉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이패스 구간을 안내해주는 그 파란 선이 똑바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S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 서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서로 다툼이 됐던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기흥 톨게이트 쪽으로 향하는데요. 여기는 분홍색으로 돼 있네요. 기흥으로 갈 차들은 여기 따라가라. 쭉 따라가다 보니까 차로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불박차는 2차로로 들어갑니다. 2차로 저 앞에 차가 가고요.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시속 40km로 가라고 돼 있죠. 천천히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른 차가 없어요. 1차로도 차가 없고 저 앞에 이제 톨게이트가 저 멀리 보이네요. 근데 여기 1차로에 파란 선이 그어 있어요. 파란 선. 자, 불박차는 저 앞에 하이패스 구간 2차로가 하이패스 구간이네요. 똑바로 가라. 이거. 허허. 자, 여기 2차로의 하이패스 구간이 2차로예요. 불박차는 하이패스 장착 차량입니다. 그게 2차로 가려고 쭉 2차로 따라가고 있었는데 1차로 갑자기 차가 싹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빵! 다행히 1차로 차가 되돌아 나갔어요.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1차로 차가 쫓아왔어요. 쫓아와갖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1차로가 막혀 있는데 2차로로 갑자기 들어오셨잖아요. 하이패스 차선으로 안 갈 것처럼 가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양쪽 운전 차를 세우고요. 불박차 운전자는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죠? 저는 2차로 똑바로 오고 있었는데 1차로 갑자기 들어오려고 그랬던 선생님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이런 취지로. 근데 상대차 운전자는 하이패스 구간으로 안 갈 것 같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고서 계속 2차로 갔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취지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구간 안내하는 파란 선이 쭉 됐을 때 그만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처럼 옆으로 굽어져 있어요. 파란 선이 우선일까요? 차로가 우선일까요? 만약에 빵 하는 순간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우선 1차로 차가 왔던 하이패스 구간을 알리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 넓은 선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불박차 2차로를 정선조 잘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파란색 선이 보이네요. 조금 더 가면 여기 하이패스라고 돼 있고 앞으로 화살표가 돼 있습니다. 이곳 톨게이트 1차로는 막혀 있습니다. 2차로는 하이패스 구간, 3차로, 4차로는 돈을 내고 가야 돼요.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는 불박차 2차로 두 번째 칸으로 가야 되겠죠. 이럴 때 2차로 쭉 가다가 하이패스 구간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파란선 여기 있네, 파란선 따라가야지, 하이패스로 돼 있는 데 따라가야지, 1차로 변경해서 이 파란선을 따라가야 될까요? 이 파란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시겠습니다. 쭉 가죠. 1차로의 파란선, 불박차 2차로 똑바로 가고 있는데 1차로 파란선이 잘 가다가 여기서 S자가 됩니다. 그 이유는 1차로가 막혀 있어요. 과연 저 파란선은 무슨 의미가 있고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을까요? 저 파란선은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선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차선만 있어요. 물론 파란선도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 그건 파란선이잖아요. 이곳은 차선이 쭉 있고요. 차선과 차선 사이로 불박차는 2차로, 상대차는 1차로 왔습니다. 저 파란선은 차선이 아닙니다. 차선은 지켜야 돼요. 점선은 넘어갈 수 있고 실선은 넘어갈 수 없고, 점선 넘어갈 때도 무턱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에게 방해되지 않게 안전하게 깜빡이 켜고 미리 켜고 다른 차 없을 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파란선은 차선이 아닙니다. 파란선은 단지 안내선이에요, 안내선. 예컨대 100m 앞에서 오른쪽 차로를 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그냥 들어가나요? 오른쪽 차가 오고 있는지 봐야죠. 내가 2차를 가고 있다가 3차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깜빡이 미리 켜고 3차로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없을 때 들어가는 거고, 앞에 차가 있어 그 차가 지나간 데면 들어가야 되죠. 이번 사건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불박차는 직진하는 거예요. 앞쪽에서. 1차로 차는 뒤에서 오다가 2차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바닥에 안내하는 선이 있을 뿐입니다. 2차로 차 똑바로 가고 있고 1차로 차가 2차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차가 깜빡이 켜고 차가 없을 때 들어가야 되죠. 불박차가 지나간 다음에 그 뒤를 따라 들어가야 되죠. 파란 선이 있으니까 파란 선이 우선이다. 파란 선을 처음부터 밟았어야지. 2차로 오던 차는 하이패스 차로로 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 그냥 사고로 이어질 뻔했어요. 근데 불박차 운전자가 아주 운전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들어오는데 그때 발견하고 빵 했죠. 대응을 잘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사회에서 빵 하는 순간 부딪혔다 그러면 불박차 운전 잘못이었기 때문에 100대 0입니다. 만일 불박차가 상대차 들어오려는 걸 알고서도 어딜 들어와 하면서 빵 해주고 상대편도 다시 나가지 않고 그냥 계속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가 사고 났다면, 차가 들어오려는 걸 알았으면 위험하면은 빵만 해줄 게 아니라 속도를 같이 줄였어야지. 그러지 못한 거, 그런 경우에는 불박차에게도 20% 전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빵 하는 순간까지 상대차가 다시 1차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 과정에 있어서는 불박차에게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1차로 차 운전자에게 헷갈리게 한 거, 그것은 저 도로공사가 저렇게 하면 안 되죠. 1차로가 막혀 있으니까 2차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미리 조심하십시오. 2차로 차량을 조심해서 주의해서 들어가십시오. 그런 안내 필판을 붙여뒀더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지요. 따라서 마음으로는 일단 1차로 차와 불박차는 100대 0입니다. 그러나 1차로 차가 100% 다 책임지는 거 좀 억울하니까 그중에 절반은 도로공사에 떼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가 황색 신호가 들어오면 황색불 켜지면 멈춰야 되죠. 황색불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게 되는데요. 다른 차들이 출발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내가 황색불에 들어와서 교차로 막 중간쯤 왔을 때 이쪽에 있는 차가 오른쪽에 있는 차가 자기 신호만 보고 빠르게 나오면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앞에 승용차들이 쭉 서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고요. 앞에부터 차들이 갑니다. 자, 서서히 출발해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불박차 조금 늦게 출발했네요. 가는데 녹색 신호가 여기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 그냥 들어갑니다. 빨간불로 바뀌었죠. 나가는데 팡! 아이고 자동차가 뒤집어졌어요. 자, 이번 사고에 있어서 불박차가 황색 신호에 멈추지 않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운전자는 황색 신호로 바뀌는 걸 못 봤대요. 못 보고 계속 녹색 신호인 줄 알고 갔는데요. 여기는 신호가 좀 짧은 편이죠. 보통은 신호 바뀌면은 그래도 한 1분 이상, 보통 한 1분 30초 또는 그 이상까지 신호를 주는데 직자 신호에서 신호가 금방 끊어졌어요. 상대차는 자기 신호 떨어지는 거 보고 출발했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경찰이나 보험사 모두 다 신호 위반했어요. 불박차가 황색불에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들어갔고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계속 가다가 신호 바꿔 온 차랑 부딪혔으니까 이번 사고는 당연히 신호 위반한 차가 100% 잘못입니다. 100대 0입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그래도 그렇죠. 제가 신호 못 본 건 잘못이에요. 하지만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앞을 잘 보는 거라고 한 변호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앞을 잘 봤으면 내 차 지나가는 거 보고 조금만 멈춰줬으면 되는데 다른 차들은 안 왔잖아요. 근데 그 차가 빨리 달려가고 붙였으니까 100대 0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차도 조금 잘못이 있는 거죠. 이런 입장입니다. 한쪽은 신호를 지켜서 출발했고 한쪽은 신호 위반이 명백하고 과연 신호 위반한 쪽이 100% 잘못일까요?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먼저 불박차가 신호 위반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호 바뀌고 보통 한 1분 이상 주죠. 큰 데는 한 1분 30초, 2분까지 주는 데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불박차가 조금 늦게 출발했는데요. 불박차가 여기쯤 왔을 때 불과 17초밖에 안 지났네요. 약 17초 지났어요. 불박차는 금방 신호 들어왔는데 당연히 녹색 신호겠지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황색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앞에 직진 좌회전 화살표 저 길이가 약 5m입니다. 그리고 그 화살표에서 불박차가 보이는 데까지 약 5m 정도 보이죠. 근데 불박차는 트럭이에요. 2.5톤 트럭입니다. 2.5톤 트럭은 차체가 높아요. 블랙박스가 여기 있어요. 따라서 바로 여기 보이는 거, 여기 블랙박스 이렇게 보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자동차가 실제 있는 데까지 거리가 약 한 3m, 큰 차는 한 5m 정도까지 간격이 있습니다. 렌즈에는 안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공간이 있는 거죠. 그것까지 합치면은 한 13m 될까요? 15m 될까요? 정지선까지 13, 15m. 만일 빠른 속도로 달렸다 그러면 정지선에 멈추기 어렵지만 이제 출발해서 속도를 높이는 중이기 때문에 시속 한 30, 40 될까요? 이 정도에서는 황색선으로 봤으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정지선에 멈출 수 있습니다. 설령 정지선에 못 멈춘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쳐서 횡단보도 걸쳐서는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불박차는 신호를 못 보고 당연히 녹색 신호를 생각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횡단보도 조금 지나자마자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그때 오른쪽의 차는 녹색 신호로 바뀐 거죠. 불박차는 신호 바뀐 것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빵! 빨간불로 바뀌고 4초 만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금방 신호 대기하다가 신호 주고서 17초 만에 황색 신호로 바꾸면 어쩌란 얘기예요.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교차로에서는 항상 신호등을 봤어야 돼요. 신호등 못 본 거, 그것은 불박차 운전자의 잘못입니다. 신호 위반은 확실해요. 그렇다면 신호 위반한 쪽이 100% 잘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 현실상 모든 차가 황색불 들어오면 딱 멈추나요? 아니죠. 지금처럼 황색불이 들어온 걸 모르고 들어오는 차도 있고요. 또는 황색불이 들어온 걸 보고 내가 빨리 가면 지나갈 수 있지 하면서 무리하게 통과하려는 차들도 있고요. 따라서 내가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하기 전에 내 신호등, 신호등 녹색 신호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혹시 늦게, 뒤늦게 무리하게 지나간 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쪽에 한 번, 이쪽에 한 번. 얼마 걸릴까요? 1초? 1초면 볼 수 있잖아요. 1초만 좌우를 살폈더라면 사고가 안 났어요. 운전할 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이번 사고 100대 0 아닙니다. 상대차가 신호만 봤지 주변을 살피지 않았어요. 만일 이번 사고가 상대차가 신호받고 출발을 하는데 다른 차들 같이 출발하는데 그런데 빨간불을 바뀐 다음에 슝 돌았으면 그럼 100대 0이에요. 하지만 신호 바뀌기 전에 상대차가 녹색 신호 들어오기 전에 이미 불박차가 들어왔지요. 상대차는 신호 바뀌는 거 보고 앞을 봤으면 왼쪽을 한번 봤으면 불박차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조심했어야 되는데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자기 신호만 보고 빠르게 출발한 거 그것은 상대차의 잘못입니다. 전체적으로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지만 상대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어서 이번 사고는 80대 20으로 보입니다.